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요거 6만 원 주고 맞췄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저희가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냉장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도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저렴하게 잘 구매했죠. 저는 이런 결혼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았던 결혼 관련된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예신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꿀팁까지 가득 넣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준비 기간은요 1년 정도 잡고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올해 9월 18일에 결혼을 했는데 작년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웨딩 박람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사실 1년이면은 좀 널널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1년 동안도 정말 빠듯하게 준비를 했고 왜냐면 평일에는 둘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주말 시간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프로 했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를 끼고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잡고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1년을 잡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웨딩홀을 예약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웨딩홀은 1년 전에 예약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에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1년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베뉴를 고를 때 한 10개월 정도 남기고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인기 시간인 토요일, 점심시간 이때는 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토요일에 점심시간에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1년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은 저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손품 조금만 파시면 알고리즘이 저를 웨딩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줍니다. 웨딩 관련 키워드를 실제로 많이 찾아보시면은 그 시즌에는 항상 웨딩 관련 광고가 계속 떠요. 그 다음에는 카페 활동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카페에서는 베뉴 견적을 서로 쪽지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베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여기는 가야 될 곳, 여기는 안 가야 될 곳을 집에서 서치를 해두시는 거죠. 그리고 박람회는 한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박람회를 가시면 플래너님이 어떤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드메 계약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는 거고 아니면 계약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계약하셔야 이 혜택으로 드려요 라고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특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호로록 넘어가시지 마시고 계약금만 거시고 나중에 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박람회마다도 가지고 있는 스드메 업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을 때 저는 여기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업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람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웨딩 준비는 베뉴 선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녔어. 일단 다이렉트 카페에서 서로 견적들을 공유를 하고 그 중에서 이 정도 견적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을 다 가봤는데 무려 7개나 갔거든요. 저 어디 갔냐면 더차풀의 노년, 더차풀의 청담, 노브밸리 대치, 앞에 가면 잠실, 아마티 웨딩, 헬리츠 컨벤션, 메이필드 이렇게 총 7군데를 직접 갔어요. 제가 원래는 야외 웨딩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보넬리 가든도 알아봤었는데 거기는 위치가 조금 안 좋고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증인원이 조금 많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곳은 메이필드 호텔이었어요. 거기가 실내에서 할 수 있지만 제가 꿈꾸던 그 야외 웨딩의 로망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톤에 자연광 쫙 들어오고 정말 심플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도 위치랑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아쉽게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웨딩홀 중에 괜찮은 곳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돌아갔는데 그중에서 노브밸리 대치가 여기 예쁘다
라고 말했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베뉴를 가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은 딱 여기다라는 게 느낌이 빡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아펠가머 잠실이랑 노브밸렌티 대치인데 이거 두 개를 왜 고민했냐면 아펠가머 잠실이 엄청 가격이 괜찮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노블밸렌티 대치보다는 살짝 복잡하고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헤어샵이랑도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강남에서 하시는 걸 원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노블밸렌티 대치입니다. 그래서 노블밸렌티 대치에서 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일날 그 서비스 해주시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일단 거기가 단독홀이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꽃도 되게 풍성하고요. 그래서 꽃추가 없이도 풍성한 꽃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브밸렌티 강력 추천드릴게요. 사실 제 취향은 채플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밝은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 채플 스타일로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 유럽풍의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 층고도 되게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포토테이블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포토테이블도 정말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었고 신부 대기실도 정말 넓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기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비에는 웰컴 쿠키랑 웰컴 드링크도 있고 또 로비도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편하게 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밥. 저는 식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사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데 다 돌아봤는데 제 기준에는 더 채플앤 노년 여기 라인 괜찮고 아펠가모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노브밸렌티 여기도 진짜 괜찮습니다. 여기는 정말 뷔페 맛집이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시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는 저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실크 드레스. 왜냐면 제가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공주공주하고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이런 느낌을 원래도 못 입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입어보지 않고도 저런 건 나한테 안 어울리겠구나 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실크 드레스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스에 돈을 쓰는 게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소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촬영용을 위해서 이렇게 입는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레스를 구매할 수 있는 아르하라는 곳에서 드레스를 맞춥니다. 여기는 정말 심플하고 실크 드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딱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드레스를 봤을 때는 예쁜 게 하나도 없다 이랬는데 여기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너무 다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곳이었는데 마침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에 대한 이상향과 너무 딱 맞는 곳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야외 웨딩을 하시는 분들이랑 평소에도 심플하고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아 드레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르아 드레스에서 드레스를 구매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용으로 하나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촬영용 드레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드레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드레스를 하나만 하기는 조금 아깝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빌려서 촬영용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레스 한 벌로 촬영용으로도 입고 본식 드레스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디자인을 두 번 입은 거죠. 똑같은 걸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남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뭔가 기준들 이런 거를 나는 타파하겠다.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뭔가 약간 또 이런 청개구리 마인드가 또 있어가지고 보통의 결혼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를 그렇게 구매를 해서 입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발이 제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단발 웨딩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촬영할 때도 단발이었고 본식을 할 때도 단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발로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베일까지 쓰려면은 머리를 묶거나 긴 머리가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베일 자체도 저한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보면은 베일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도 너무 정해진 기준대로 안 가셔도 된다.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나한테 잘 맞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발 웨딩도 충분히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웨딩 플래너분들도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플랫마주 여기가 조금 감각 있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루이엘라였나? 누가영님께서 하신 웨딩 플래너분이 계세요. 여기는 플래너까지는 아니고 드레스를 봐주시고 촬영 디렉팅까지 봐주시는 분인데 여기도 후보에 있었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나이스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래너 도움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샵으로 유명한 곳은 고원. 여기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고 헤어본님이 여기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궁금했었고 웨딩 헤메를 정말 유명한 에비뉴 준호 여기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나나 여기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좀 다 각기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스드메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단 셀프로 진행을 해서 전부 다 제가 다 기획을 하고 선택을 하고 부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깔끔한 배경이다. 흰색 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깔끔하고 소품 정도 있는 토스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었고 완전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퍼는 제가 친한 동생이 있어서 친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흔쾌히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퀄리티의 거의 화보급 수준의 사진이 나왔고요. 일단 전문 포토를 부르게 되면은 장점은 고퀄리티의 정말 멋있는 사진을 뽑을 수 있다. 그치만 단점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다. 저는 제 친구여서 표정이 편했지만 신랑은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조금 밝게 웃고 그런 사진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무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 표정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웨딩 촬영은 한 명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명 다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촬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신랑분들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하를 골랐어요. 그 옷을 한 벌 사는 게 다른 데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촬영용으로 추가로 대여를 했습니다. 셀프 드레스로 빌릴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라에서 한 게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수록 그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제가 6년째 다니고 있는 샵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했고 촬영 때는 루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담당 쌤이 샵을 옮기는 바람에 본식은 설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시의 메이크업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보다 저는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갖고 저의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랑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도 반드시 헬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드레스라는 게 아무래도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고 그때 뭐 소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디렉팅을 봐줄 포토그래퍼 외에 헬퍼분이 한 분이 꼭 필요해요. 이게 이모님이 있고 없고가 사진의 퀄리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헬퍼 이모님을 꼭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헤어 번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모님을 부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헤어 번영을 따로 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플라워도 조금 신경을 쓰고 싶어서 플라워 디렉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생각했지. 아, 내가 어차피 이 사진을 많이 보지도 않을 거고 정말 결혼식에 걸어놓는 그 용일 뿐일 텐데 이 가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직업이 그냥 사진을 찍고 늘 영상을 찍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사진 찍는 거에 대한 환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셀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꽃시장에 가서 딱 5만 원어치의 꽃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다 꽃을 세팅을 하고 부케도 셀프로 만들고 물론 전문가에 비해서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뭐 재미있게 그냥 나름대로 잘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스냅은 제가 작가님을 또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대박인 게 인기 있는 작가님들은 거의 내년까지 다 차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셀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2개 들고 가서 하나는 영상을 찍고 하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다, 오름 이런 데에 가서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품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파클링 요 폭죽은 꼭 하나 있으시면은 야외 컷 찍을 때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셀프로도 충분히 예쁜 영상과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제주도 셀프 스냅은 좀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셀프로 찍을 때 또 꿀팁이 있는데 이게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블루투스 그 리모컨을 눌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리모컨을 보여주고 잡기 어렵잖아요. 손 사이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마주 잡으면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잡은 컷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셀프인 게 전혀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아이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디카로 촬영을 했냐, 사진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셀프 스냅도 아이폰 삼각대만 있으면 충분히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도 제가 포토샵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셀프로 다 보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보정에서 추가를 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스튜디오에서 맡기는 거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색감 보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정 작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장당 2만 원인데 3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보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페이를 드는 건 저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정도의 퀄리티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설업체에서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저렴한 곳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사설업체에서 맡겼다가 망해서 결국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돈 주고 맡겼냐?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돈 주고 맡겼대. 뭐 장당 2,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2,000원 내고 할 바에는 그냥 원본이 나을 정도로 막 비율이 다 찌그러지고 막 포토샵으로 밀어낸 티 다 나고 너무 별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정업체를 찾으실 때는 최소한 4,000원, 5,000원 정도는 주셔야 퀄리티가 괜찮은 보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친구들 보정 작업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하려면은 한 장당 5분에서 10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쁜 사진을 보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예복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왜냐면 신랑도 그날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쁜 예복을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박람회에서 알게 된 웨딩복 업체를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게 상담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분이 뭔가 이 수트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장사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옷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딱 상담 받으면 어떤 느낌인지 딱 알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러는데 우리 스투가 과연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손품을 팔아서 그때 딱 알게 된 게 신생 브랜드였는데 사르베토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대표님이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딱 갔는데 상담도 1대1로 되게 잘 해주시고 테일러샵 같은 느낌이 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싶어서 거기서 계약을 했고, 심지어 그 예복이랑 일반 수트를 1+1으로 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의 퀄리티도 되게 괜찮았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복도 좀 괜찮은 거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품을 많이 파시고 이렇게 감각 있고 좀 신뢰감 있는 신생 업체를 노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첩장이랑 식권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저도 제 친한 친구 청첩장 많이 받아봤지만 사실 기억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가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엽서처럼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청첩장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모바일 청첩장으로 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종이 청첩장은 정말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내가 만들었다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조금 감성적인 그런 사진을 넣었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타이포그래픽이랑
그다음에 레이아웃 짜서 정말 심플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첩장이 400장인가 만들었는데 한 4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싸게 제작을 했죠. 그리고 보통은 식권이 같이 나오는데 제가 청첩장을 셀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권도 셀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셀프로 또 귀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이름도 넣고 뭐 이모티콘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식전 영상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셀프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갔다 온 영상을 짜집기 해서 뮤비처럼 제작을 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보통 식전 영상은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짧게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데이트할 때도 좋아요. 그럴 때 서로 영상 찍어주면서 모은 영상들을 가지고 셀프로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 반지. 이것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손에 끼고 있는 건데 이거 6만 원 주고 맞췄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보고 디자인만 보고 불가리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디자이너 브랜드 필리케라는 곳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종로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플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플한 게 없고 너무 다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뭐 종로에 가면 ST 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전형적인 커플링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있죠. 그런 정말 예쁘지 않은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백화점에서도 딱 제 스타일인 거를 못 봤어요. 불가리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고 부쉐론도 너무 블링블링했어요. 그리고 티파니도 뭐 심플하다고 할 순 있지만 그렇게 속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리고 뭐 티파니에서는 뭐 다이아 정도 봤지만 이 다이아를 내가 끼고 다닐 것인가 평소 착장에 이걸 생각해봤을 때는 절대 안 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만 둘 액세서리에 굳이 돈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했습니다. 까르띠에도 봤는데 사실 아직까진 제 나이가 까르띠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까르띠에 반지도 패스를 했고요. 코코샤넬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커플링이잖아요. 남편과 같이 해야 되는 링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잘 어울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 손이 굉장히 조금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지가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끼려면은 이건 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편 손에도 잘 어울리고 내 취향에도 잘 맞는 디자인을 찾다 보니까 딱 여기 디자이너 브랜드가 딱 스타일이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6만 원이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스도 많이 나고 뭐 긁히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일단 이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마음에 들고 정말 제 데일리로 진짜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남편 손에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디자인이 사실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 화보에서 같이 연출을 했는데 이게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까 커플링으로 연출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 심지어 남편은 반지를 워낙에도 끼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반지를 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때도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반지 잘 안 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지는 생략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이런 거에 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웨딩 네일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 컬러로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뭐 스톤 정도 이렇게 콕콕 찍어서 올렸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클로즈업 샷 들어갈 때 찍히긴 하니까 심플한 거 정도는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식 때는 조금 화려한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본식 때도 정말 심플한 걸로 발랐어요. 촬영 때는 핑크톤, 그다음에 본식 때는 화이트 톤을 했는데 저는 핑크톤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케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부케가 정말 큰 소품이기 때문에 이 부케의 느낌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케도 정말 많은 곳을 알아봤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주시는 곳이 이슬이네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조화 부케도 파시고 본식 부케도 진행을 하세요.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촬영 때 조화 부케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전쯤에 부랴부랴 여기 예약을 했는데 촬영용으로는 조화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화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진은 조화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질 좋은 카메라로 찍을 때는 웬만하면 생화로 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아이폰 정도는 조화로 찍어도 충분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정도는 조화로 하시되 고퀄리티 카메라는 반드시 생화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엔 혼주 드레스인데요. 이 혼주 드레스가 본식 당일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제 친구들은 물론이고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친구분들이 드레스 너무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분들도 나도 딸내미 결혼시킬 때 드레스 입어야겠다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혼주 드레스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는 제 친구들이 이제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도 제 친구들은 어머님한테 한복이 아니라 드레스, 양장 이런 걸 입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센세이션하고 아니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빠는 양복을 입는데 엄마는 한복을 입는 게 저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드레스나 양장을 이렇게 딱 입혀놓으니까 사진의 밸런스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결혼할 때 엄마한테 드레스를 입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엄마가 살짝 이 드레스를 입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러 간 날 드레스도 보고 한복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드레스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로엘 드레스라는 곳에서 대여를 했는데 가봉도 다 잡아주시고 슈즈랑 액세서리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대여였습니다. 그리고 제 베뉴 느낌 자체도 채플식이어서 한복이 들어가는 게 조금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로 입혀드렸는데 그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 친구들도 이거 드레스 어디서 빌렸냐 나도 결혼할 때 여기 가고 싶다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들도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를 선택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은 웨딩홀이랑 제휴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본식 스냅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진짜 웬만한 데 다 찾아봤는데 다행히 저희 지정 업체가 제일 심플하고 깔끔하고 사진에 정석처럼 찍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스타일이 좀 많아서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고로 뭐든지 클래식 베스트다. 특히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딱 정석의 느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끼 부리지 않은 색감도 딱 정석적인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담따라는 곳이 그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식 업체라서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2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번 정도는 해야 다양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식 영상도 꼭 담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브이로그 용으로 남기려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긴 했는데 사진보다 사실 영상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괜찮은 업체를 찾으셔서 남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예단 예물은 생략을 했습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께서 예단 예물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 생략을 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생략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 신부 관리는 저는 여드름 케어랑 그다음에 잇모드를 받았는데요. 이건 진짜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 잇모드 진짜 너무 강추해요. 잇모드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얼굴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사진빨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얼굴이 작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도 물론 그날 메이크업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지긴 합니다. 근데 트러블 있는 거는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좀 매끈한 피부를 연출을 하고자 여드름 치료도 받았어요. 그리고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더라도 드레스가 정말 딱 맞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서 여기 드러나는 부분들은 조금 예뻐 보이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 친구들 보면은 뭐 마사지도 받고 이러던데 마사지까지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운동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예쁜 몸매를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전도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제 남편이 또 ESTJ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브랜드에 다 가서 상담을 받고 다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삼성, LG 이런 데 직접 가서 상담을 받으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은 홈스 할인을 적용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견적들이 있어요. 그 견적들이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전에 대한 욕심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은 신상이라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가전이 그냥 뭐 냉장고는 차가우면 됐지, 뭐 세탁기는 돌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주의라 가지고 굳이 신상 비싼 거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특가로 나오는 상품들을 저희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가 다 달라요. 냉장고는 LG고 세탁기는 삼성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산 것도 뭐 지마켓, 오아시스 뭐 이런 데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특가가 뜰 때가 있어. 그 특가가 뜰 때 구매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스펙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뭐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다.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래서 가전에 큰 욕심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모델 정도만 돼도 진짜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특가가 뜰 때마다 하나하나씩 구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냉장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도 4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저렴하게 잘 구매했죠. 그리고 제가 가구에는 또 좀 욕심이 있어요. 가전은 그냥 뭐 기능만 하면 되지만 가구는 또 예쁜 거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전에서 아낀 돈으로 가구를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습니다.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소파, 그리고 테이블, 의자 이렇게 합쳐서 68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가전보다 가구에 돈이 더 많이 들었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했냐?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통장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반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객수랑 축의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둘 다 개혼이었고 아버님들이 두 분 다 회사를 아직 다니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보증 인원을 마지막에 늘려놨어요. 그랬는데 보증 인원보다 100명이 더 넘게 온 거예요. 그게 원래는 보증 인원이 조금 초과가 돼도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제 친구들과 남편의 친구들이 식사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답례품으로 대신 전달하긴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을 내서 결혼식까지 보러 와줬는데 식사 대접을 못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인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의금이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식장 계약할 때만 해도 되게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식장 비용은 축의금은 정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프라하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진짜 예쁘고 아기자기한데
물가가 싸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포지타노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예쁜 바다를 제가 처음 봤어요. 숙소에서 보는 뷰가 진짜 완전 환상입니다. 그래서 포지타노는 섬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위스도 여러분들 진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산, 풍경, 자연 이런 것들을 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진짜 꿈 같은 느낌이었고 그거를 이제 남편이랑 또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돈 아끼길 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저는 이런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사진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 자체는 딱 하루만 하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욕심을 부리려면 더 부릴 수 있었겠지만 그냥 적당히 타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식 자체는 사실 저도 친한 친구 아니고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신랑 신부가 만족스러운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신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냥 집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가구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쓰게 되는 실용적인 것들에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쓰길 잘했다 했던 것들은 저는 제주도 셀프 사진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문가가 찍어준 사진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저는 셀프로 찍었을 때 그 날것의 느낌?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실 더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모드! 여러분 인모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관리를 해라 이거를 강요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날 사진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신이니까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관리해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가꿔주시면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본식 DVD 요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사진만 했으면 진짜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길게 제가 찍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이 됐기를 바랄게요. 이 영상은 얘랑 예신이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결혼식 올리시고 행복한 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